70대 이후의 삶.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노후의 행복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인데요. 건강,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어느 순간 더 깊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지혜와 실천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1. 건강검진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 의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80대가 넘어가면 정상 수치와 비정상 수치의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나이에 따라 정상 수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정상 수치란 특정 연령대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 수치에서 벗어난 결과가 반드시 건강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일부 수치는 몸이 노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 많은 분들이 혈압이 정상 수치를 초과하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으면 피로감, 어지러움 등으로 삶의 질이 더 떨어질 수 있죠. 이 내용은 저도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80세 이상에서는 암이 발견되어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환자가 암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보다 관찰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치료는 체력을 크게 소모하고 삶의 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노인 전문 병원에서는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한 결과 대다수의 사례에서 암이 발견되었지만 생전에 이 암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통증이나 불편함 같은 실제 증상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검진 수치만 보고 불필요한 걱정과 과도한 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신 지금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세요. 그 수치가 전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집중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2. 새로운 일을 배우세요.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뇌의 뉴런을 자극해 기억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은 뇌의 시냅스를 강화시키고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과정이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장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의 움직임과 뇌의 인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를 전반적으로 자극합니다.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은 창의력을 자극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성취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나면 가족들과 사진을 주고받거나 영상 통화를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럼 어떤 것을 배워볼까요? 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도예 등 창의적인 취미는 뇌를 자극하며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피아노, 기타 또는 전통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거나 SNS를 활용해 가족 및 친구들과 소통을 늘려보세요. 요가, 춤 또는 가벼운 스포츠를 배우며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나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작은 배움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3.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참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만성염증이 증가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하고 싶은 일을 적당히 즐기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전반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염분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염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피로감, 심지어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원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며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 음식은 몸에 나쁘다, 기름진 음식은 해롭다라는 고정관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만큼 맛있고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며 즐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북돋우며 노년의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먹어도 될까? 라는 걱정 대신 적당히 맛있게 즐겨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순간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그림, 음악, 요리 등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그동안 즐겨왔던 취미를 다시 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참는 대신 적당히 즐기며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작은 즐거움도 놓치지 않고 누릴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겁니다. 노후는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적당히 허락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4.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 가벼운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걷기는 80세 이후에도 가장 추천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준비 없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운동이요.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과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걷기는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게 되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들리는 새소리,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자연을 느끼는 순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질 겁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 습관을 들이면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혼자 걷기가 힘들다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눠보세요. 공원이나 강변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걷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를 두려워하셨지만 하루 10분씩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하신 후 지금은 매일 30분 이상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걸으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 들더군요. 여러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신발끈을 묶고 가까운 산책로로 나가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활기차게 바꿔줄 겁니다. 5.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고령층의 고립감은 정서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 스트레스,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순간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지역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취미 클래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책 모임, 독서 모임 또는 음악 감상 모임처럼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나눠보세요.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서 사용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옛 친구를 찾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봉사, 지역 복지센터에서의 활동 등은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고령층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증과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한 할아버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산책 모임에 참여한 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라서 더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제는 모임에서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교류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은 여러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동네에서, 온라인에서, 혹은 가까운 지인과의 대화에서 작은 시작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7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와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에 연연하기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 새로운 배움과 도전으로 삶의 활력을 더하는 선택,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외롭지 않은 하루를 만드는 선택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걷는 한 걸음, 배우는 작은 도전, 그리고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노후 계획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